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주를 막 산책을 시키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마다 제한급식이 좋다, 자율급식이 좋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견주들의 끝없는 고민인 개의 급식 방법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는 먹고도 없고 산이 가람이 소풍이 마루는 실컷 좀 뛰놀다 오도록 방금 자유산책을 시켜줬습니다. 실컷 뛰놀았는지 소풍이가 지금 닭장 근처에 와 있네요. 닭들도 이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루하고 산이도 돌아왔네요. 산이가 닭장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닭장 안에 사료를 먹으려고 쥐가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쥐를 잡으려고 산이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불러서 묶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소풍이, 마루도. 옳지. 가자 이제. 자율급식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먹는 것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사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율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를 큰 그릇에다가 가득 담아둬서 언제든지 개들이 사료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율급식입니다. 지금 가람이가 요즘 출산이 가까워지니까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또 소풍이나 마루 한번 잡을 것 같은데 소풍이는 벌써 겁을 실실 내네요. 소풍이 이리 와. 옳지. 가람이 저 있으면 때린대. 조심해라. 가람이 또 때리려고 저 가고 있습니다. 가람이 안 돼. 요즘에는 자율급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율급식기도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율급식은 항상 밥그릇에 충분한 양의 사료가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개는 너무 먹어서 자율급식을 하면 비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식탐이 있는 개도 자율급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미친 듯이 먹어가지고 첫날에는 막 계속 먹다가 토할 때까지 먹기도 하고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며칠 내로 먹는 양이 계속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스스로 지가 알아서 사료를 조절해서 먹게 됩니다. 개가 항상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배탈이 날 정도로 먹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자율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산이와 가람이는 한 대 정도 되는 바가지로 한 두 바가지를 한 번에 주는데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도시락 베어 먹듯이 그렇게 지네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산이 이리 와. 산아. 옳지. 자율급식의 최고의 장점은 사료를 시간에 맞추어 주지 않아도 개 스스로 사료를 알아서 조금씩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늘 밥그릇에 밥이 있기 때문에 자율급식을 하면 식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자율급식을 할 때 너무 자주 간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료는 항상 많이 있으니까 맛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급식을 하면 오히려 사료를 애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자율급식을 할 때는 이틀 정도 양을 배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선하지가 않고 또 하루에 애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밥 자주 안 줘도 되니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식탐이 강한 애들과 밥 빨리 먹는 이런 개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밥그릇에 밥이 항상 많이 있는데 굳이 지가 식탐을 부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탐을 부리는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게 날이 지날수록 사료가 항상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지겨워져 가지고 식욕이 감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를 개가 잘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율 배식을 하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풍이는 원래 이게 식탐이 굉장히 강한 애인데 소풍이가 뭐 배 터지도록 이렇게 먹지는 않지만은 늘 적정량 이상의 사료를 먹기 때문에 얘가 요즘 통나무처럼 이렇게 몸이 비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율급식의 단점은 개는 이게 약간의 식탐이 있어야 먹을 것으로 훈련이 좀 쉬운데 식욕 자체가 그렇게 없으면은 훈련을 시키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튼 주인이 직장 생활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주인이 좀 게으르거나 자주 혹은 많은 시간을 이 개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 이때 자율급식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자면 일단 자율급식이 좋은 배식 방법은 아니다. 집을 오래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제한급식으로 사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녀석들이 밥 귀한 줄을 몰라요. 또 다른 급식 방법은 제한급식인데 제한급식은 주인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양을 배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료의 양은 체중의 한 3, 4% 정도, 예를 들면은 진돗개 18kg 정도 나가는 것 같으면은 약 700g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나누어 주고요. 5kg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사료량은 약 한 2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우면은 보통 이 머리에 크기의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개들 중에 사료를 보면은 입이 짧아가지고 유독 깨작깨작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제한급식을 해야 됩니다. 제한급식을 할 때는 항상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양을 딱 줘가지고 개가 한 5분 정도 안에 먹지 않으면은 밥그릇을 바로 치워버리고 간식도 일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욕이라는 것은 주로 활동량하고 비례되는데 입이 짧은 개들은 산책을 많이 시켜주거나 산책 후에 이렇게 사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식사 시간에도 또 같은 양을 주고 지정된 시간 내에 먹지 않으면 밥그릇을 바로 채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제한급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것을 마음이 아파서 못 하시더라고요. 개가 굶게 되면 공복 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료가 상해서 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이 아파도 이것을 버텨야 합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것이 개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제한급식의 장점은 사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사료를 항상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개들은 밥을 먹은 후에 배변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배변 훈련시키기가 수월해집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한급식을 하도록 추천하고 싶은데요. 제한급식을 하게 되면 먹는 양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개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율급식에서 제한급식으로 바꿔주면은 안 먹던 사료를 또 너무 잘 먹습니다. 자율급식보다는 사료를 잘 먹고 편식도 하지 않고 사료를 이용해서 개를 훈련시키기도 아주 쉽습니다. 훈련을 할 때는 적정량의 그러니까 50%만 사료를 주고요. 나머지 50%는 훈련을 시키면서 50%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제한급식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식탐이 너무 심한 개들은 그릇까지 먹을 기세로 사료를 주면은 너무 급하게 먹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때 사료를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외출이나 외박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제 시간에 맞춰서 챙겨줘야 된다는 압박감, 조금만 늦어도 개가 배가 고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견주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가 원래 이 야생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굶어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내 개의 건강 상태나 나이, 비만도, 성격, 식탐의 유무 등에 따라서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율급식과 제한급식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